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병력 살상은 많이 되는데 전차, 장갑차 이런 기괴 장비들 굉장히 적었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제부터 전차, 장갑차 또 항공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 초기처럼 어마어마하게 세게 붙고 있는데 바흐무트, 남쪽에서는 바흐무트, 북쪽에서는 크레미나 위의 스바토베 이 지역에서 엄청 세게 붙고 있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무기들이 전차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들으셨죠? 전차뿐만 아니고 전투기에서 완전히 나토식 공지 합동전을 구사하게 될 우크라이나 군인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780명 사살했습니다. 전차 14대 격파, 장갑차 27대 격파, 차량 19대 격파. 자, 이거 보시면 전차, 장갑차가 합해서 40대가 넘죠. 바로 한 개 기계화 대대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병력도 2개 대대 정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야포도 15문 격파. 야포 15문이면 한 개 포병대대 사라진 거죠. 오랜만에 정말 화끈한 전과가 나왔는데 또 특수장비 방공무기 한 대 격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련장 로켓 2문 격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호-25 전투기 공격기죠. 2대 격추,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 격추. 이게 이제 바흐무트하고 크레미나하고 양쪽에서 골고루 나온 전과입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6대 격추라고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거 전과 공식 전과 나온 이후에 다시 또 전과 발표 추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전과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대공세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나토는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엄청난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리스트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 보면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이죠. 그거 24대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는데 모두 요격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혔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6대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1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24대를 샤헤드 136 요거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이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막 빠지고 좀 이상해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폭정에 대항해 자유의 전차 펀치를 준비한다. 자, 그래서 폭정,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에 대항해서 자유의 전차 펀치를 지금 전 나토 국가들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자유의 전차 그 펀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맙다 하고. 그리고 마침 어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이렇게 많이 주는 생일 선물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전투기도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첨언을 했어요. 그 전투기 이야기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2월에 크림반도에서 전시 수준의 동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보 분석을 했답니다. 지금 1월 말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징병 동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크림반도에서는, 즉 크림 공화국이죠. 러시아 주장으로는 그 크림 공화국은 전시 수준이니까 그냥 엄청난 비율로 40대든 50대든 다 동원하는 것이죠. 마치 개전 초에 루한스크 지역에서 60대까지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병력 동원이 크림에서도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항에 정박 중인 튀르키예 선박에 미사일 공격했답니다. 이제 미사일이 대전차 미사일로 보이는데 이걸 함교에다가 화물선에 함교에 때렸는데 마침 그 함교 또 화물선에 그 선원들이 다 하선해서 육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때렸고 그 불이 났다는 소식에 이제 불 끄러 갔다고 하는데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솔레다르에서 전술적인 퇴각을 했다라고 공식 선언 발표를 했고 병력 재배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솔레다르에서 의미 없이 너무 큰 희생을 치르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전황지도에서 바흐무트 쪽에서 이 바흐무트 북쪽에서 돌출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북쪽은 또 솔레다르죠. 그러면 솔레다르가 포위될 수 있으니까 포위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바흐무트에서 전역에서 파상 공세를 펴고 있고 공수군 예비대를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바흐무트에 도대체 뭐가 이런 매력적이길래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영혼까지 털어서 때리고 있냐. 그래서 미국은 계속 빠지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설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크레미나 전역에서 파상 공세를 펴서 또 이 파상 공세를 하는데 항공 지원을 강화해서 하루 만에 11소티의 항공 지원을 할 정도. 11소티라는 것은 11번 항공기가 출격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 정규군이 전선에서 이제는 바그너 그룹의 작전 지원을 안 한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그너와 러시아 정규군이 따로 국밥, 완전히 따로 놀고 서로 지금 서로 지금 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은 정치의 연장성상에 있는 것이고 그 정치는 권력 쟁취의 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외부와의 뭐 그거 다 떠나서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권력을 누가 갖느냐 이게 지금 또 쟁점이 되니까 이제는 나토나 우크라이나를 앞에 두고 적전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러시아에서 정규군만이 지금 진정한 애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진정한 수호자는 정규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프리고진이 바그너에 대한 비판 이거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라고 또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 내에서 바그너 그룹에 대한 비판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군가 그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군이 야권 언론에다가 바그너에 대한 바그너 그룹이 운영하는 그 콩코드 그룹의 외식업체 납품 구더기 들끓는 거 또 소송전 이런 자료를 주어서 반대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아니 무슨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뭐 한 거 또 어디서 뭐 한 거 법으로 금지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 거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희한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부터 보면요. 지금 이 남쪽 그리고 돌출부에서 우크라이나가 밀어내고 있는 거 이건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 북쪽의 러시아의 돌출부 이게 조금 더 확대됐어요. 아주 조금 더 확대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공세를 이 바흐무트 북쪽에 좀 더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솔레다르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는 빠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카모프 50이 격추되고 러시아 수호이 25 격추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반면에 루안스크주의 크레미나에서는 지금 여기 크레미나 도심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냥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 경합지가 크게 늘어났어요. 원래는 여기가 러시아 통제가 더 높았죠. 그런데 완전히 다 이제 크레미나 남쪽 북쪽으로 거의 전체가 다 경합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CNN에서 전황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크레미나는 거의 우크라이나에게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카모프 50이 격추되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크레미나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치고 나가고 있고 바흐무트에서는 계속 러시아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크레미나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함락이 되면 이 54km 동쪽에 스타로벨스크가 있는데 이 스타로벨스크까지 하이패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동남쪽에 세베로도네츠크, 루베즈노에 이런 건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이 스타로벨스크에 전차 수리 공장 해서 루안스크 지역에 전차를 재보급하고 이런 공장도 있고 완전히 그냥 보급 물류 거점인데 그 군사 보급 스테이션이 우크라이나에게 확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루안스크가 크레미나가 떨어지면 루안스크 전체가
위험하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정 붕괴 위기에 내몰렸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공여 승인과 무기 지원 확대를 선언하자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올 봄까지 서방제 최신 3세대 전차로 구성된 기갑 군단을 편성해 대공세를 밀어붙일 계획으로 전차 공여 규모를 늘리고 지원 속도 면에서도 급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 승인 발표에 따라 해당 전차를 보유한 각국이 잇따라 전차 공여 계획을 확대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올 3월 이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서방제 전차 규모가 150에서 200여 대에 달하게 됐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1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에 공유될 레오파르트2 전차는 구형 A4 모델이나 A6 모델이 아닌 독일 연방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형 A6 버전 14대가 될 것이며 곧 운용요원 교육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공여에 소극적이었던 올라프 숄츠와 사회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독일 정부는 A6 모델 14대 외에도 라인메탈이 보유하고 있는 51대의 A4 모델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 업체와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개전 초부터 전차 공여 의사를 밝혀왔던 스페인은 그야말로 도끼를 품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르가리타 로블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월 25일 공식 성명을 내고 레오파르트2 A4 전차 54대, 최소 14대 이상의 레오파르트2E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것이며 가용한 부품과 탄약을 최대한 끌어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는 레오파르트2 A6M 18대, 폴란드가 레오파르트2 A4 14대 공여를 밝혔고 노르웨이는 물량을 조정해 레오파르트2 A4 8대를, 핀란드는 A4 버전 14대, 스웨덴은 A5 버전의 개량형인 스트리스방 122 전차 12대를 공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1월 25일 전차 공여를 추가로 발표한 나라는 포르투갈과 캐나다인데요. 포르투갈은 레오파르트2 A6 4대를, 캐나다는 A6M에 가까운 사양으로 개량된 A4M 캔 전차 4대를 공여하겠다고 밝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몇 주 안에 확보할 레오파르트 전차는 A6 사양 최소 54대, A5 사양 12대, A4 사양 140여 대로 206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이 M1A1 전차 31대를, 영국이 챌린저2 전차 14대 공여를 몇 주 안에 공급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가 수십 대 규모의 르클레르 전차 공여를 검토 중이며 슬로바키아가 T-72 개량형 전차 30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올 봄까지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확보하게 될 전차는 300여 대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은 해당 전차들이 수주 내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식통들은 이미 전차 공여 절차가 시작되었고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방 측 전차 공여가 양과 질은 물론 속도까지 크게 향상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 전망인데요. 극심한 전차 부족으로 전선마다 전차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러시아. 올봄 우크라이나군 기갑군단의 대공세를 맨몸으로 받아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전차가 독일군이 현재 쓰고 있는 레오파르트2 A6, 그래서 원래 독일이 대항군용으로 쓰고 있는 레오파르트2 A5 버전, 그걸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아니 주려면 좋은 거 주지 그게 뭐냐. 이제 A5 버전은 44구형장 120mm, A6 버전은 55구형장, 그러니까 공격력도 훨씬 강화되고 방어력도 강화됐어요. 그래서 A6 버전 이거 주겠다. 야, 이제 독일이 이제 큰맘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캐나다, 요거 좀 또 희한하게 생겼는데 캐나다가 A4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거의 A6 버전에 준할 정도로 개량을 한 업그레이드를 한 버전이에요. 요걸 이제 4대를 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4대 주고 그리고 더 줄 게 없는지 찾아보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A4 버전 이거 많이 주는데 스페인이
이거 54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A4 버전 54대 플러스 자기네들이 A6 버전으로 라이센스 생산해서 현재 주력 부대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14대 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스페인이 또 왜 이렇게 또 뛰쳐나가냐. 바로 스페인이 바스크족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카탈루냐 이 지역의 독립운동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탈루냐 지역의 독립운동을 물밑에서 계속 지원하고 펌프질하고 있는 게 러시아랍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러시아의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의 국력,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지원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접해 있지만 자기네들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 더 많은 지원을 지금 스페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완전히 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을 여기다가 지금 폭발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서방제 전차가 대규모로 들어가는데 또 관심 있게 볼 것이 미국이 이제 한 개 대대 분량인 31대 주겠다라고 하면서 패키지로 M88 군안전차 8대를 주겠다. 그리고 수십 대의 120mm 자주박격포 장갑차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31대의 M1A1 전차 이게 이제 바로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미 해병대가 작년까지 쓰다가 퇴역한 물량들 바로 그걸 이제 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전차를 31대 주는데 군안 전차를 8대 주냐? 여러분들 우리 한국군 중에서도 이 기계화 부대 또 전차 부대 전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안 전차 한 개 대대에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1대 주면서 8대를 준다. 그러면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한 8개 대대 정도는 전차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100대에서 200대 정도의 전차를 생각하고 선발대로 이 정도 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올해 내에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이 전차가 이 뭐 영국의 챌린저 또 프랑스의 르클레르 합해서 500에서 600대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 거기다가 장갑차 있죠? 또 자주포 뭐 수십 문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서방 스타일의 나토식 3세대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런 것들이 확 세팅되죠. 그러면서 나토식 공지 합동 기동전을 하려면 항공 지원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는 또 항공기도 아주 당연한 듯이 자유롭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춘계 대공세를 위한 서방 측의 무기 공유는 전차와 장갑차, 포병 무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 일부 국가들과 F-16 전투기 공유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F-16 제조업체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1월 25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F-16 전투기를 생산하는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프랭크 존 최고 경영 책임자를 인용해서 현재 F-16 전투기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선적으로 제3국의 F-16 전투기가 미국의 승인과 지원 하에 우크라이나에 재수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가 언급한 제3국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현재 보유 중인 F-16 성능 개량형 40여 대 가운데 상당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의사를 내비쳐왔고 현재 미국 정부 록히드 마틴과 F-16 우크라이나 이전 및 대체 전력 공급 일정 조율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대변인 유리 이나트 대령은 미국과 F-16 전투기는 물론 A-10C 공격기와 FA-18CD 전투 공격기 공유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2월 독일 람슈테인 공군기지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 때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은 네덜란드 보유분 F-16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준비는 미국과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공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현지 시각 1월 25일 전투기 공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비셰그라드 24의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며 지원 불가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유럽 오신트 소식통들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한다면 퇴역이 예정된 토네이도 IDS 전폭기가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 영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토네이도 전폭기는 최대 이륙 중량 27톤의 쌍발 가베닉 전폭기인데요. 요격기 버전인 ABV와 타격기 버전인 IDS 두 종류가 개발되었고 나토 표준 공대지 정밀 유도무기 대부분을 운용할 수 있어 공여가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군 최강의 전폭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독일 공군은 토네이도 IDS 전폭기 94대와 전자전기로 개량된 ECR 모델 28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전력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로 대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되는 물량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개전 초부터 논의된 슬로바키아 공군 미그-29 전투기 11대의 우크라이나 공여 절차도 시작됐는데요. 자로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월 25일 나토 우크라이나 측과 전투기 공여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들 물량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공군에 양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군단급 규모의 서방제 3세대 전차에 이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서방제 4세대 전투기들까지 갖추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은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을 연상케 하는 공지 합동 고속 기동전 수행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차와 장갑차가 없어 보병 인의 전술로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 이제 도저히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토네이도 IDS 타격기 버전이에요.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뭐 제이담, 브림스톤, 헬파이어 뭐 이런 거에서부터 또 그 아이리스-T, 아스람 같은 공대공 무장, 그리고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9M 이런 그 열추적 미사일 이런 거 다 운용할 수 있는 타격기 버전의 토네이도, 이걸 이제 주겠다라는 거고, 네덜란드는 이렇게 F-16A형인데 이걸 암람 미사일 발사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리고 랜턴포드 장착해서 PFA 레이저 유도 폭탄 아주 정밀하게 때릴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다 한 버전, 이거 주겠다. 이제 미국이 줘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F-18 호넷, 슈퍼 호넷 말고 일반 호넷, 레거시 호넷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 A-10은 뭐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A-10 공격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이담 뭐 이런 것들 다 탑재가 되죠. 또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탑재되죠. 이래서 F-16 제공하고 토네이도와 A-10이 타격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땅에서는 서방제 3세대 전차 500대 이상, 장갑차 700대 이상, 그리고 자주포티 화력 지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걸프전 스타일의 고속 입체 공지합동 기동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근데 러시아는 어떡합니까?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도 충성심 별로 없는 사람, 또 적전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러시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